안녕하세요. 임수정입니다. 네, 일단 이 자료는 6개월에서 미니멈 9개월까지 검사를 하나 해야지 나의 가장 최적화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1년이 넘어버리면 사실은 그 전과 어떤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잘 검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3번 이상 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명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각각 저 남편 수연이 3번인데 사실은 4번이 돼야 맞더라고요. 처음 나왔던 22년 시점부터 했을 때. 그런데 이제 22년 거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그래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뭐든지 이런 전자제품도 처음 나오는 것보다 한 몇 년 있다 살아가는 그런 말 아시죠? 처음에는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 아들 이 녹색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이렇게 너무나 안 좋죠. 근데 지금 이거는 3,000건 이상의 표본 분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검사를 한 거에 있어서 이제 다음 23년 거를 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몇천 건, 몇만 건이 달라져요. 최근에는 10,000건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면 그만큼 더 검사 결과가 정확할까요? 뭐 상관없을까요? 정확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 수술을 한다 그럴 때 서울대 나온 한명 수술한 원장님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연세대 나온 한 10,000명 이상한테 수술한 원장님이 나을까요? 맞네요. 그렇죠. 그건 데이터베이스거든요. DB 데이터베이스. 2022년 거는 지금 요랬어요. 근데 지금 23년에 했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늘어난 게 보이죠. 확 그림으로 늘어난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옆에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4대 지표를 늘리는 거를 더 초점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 하나에 맞는 솔루션이 아니란 말이죠. 되게 중요한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꼭 이게 유산균만으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식습관이라든지 다른 영양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주면서 나의 건강 상태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라 여기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처음에 했을 때 뭐 이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영양 효과 없어, 솔루션 효과 없어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솔루션에 있어서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 4대 지표가 4대 지표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다양성과 균형 그리고 장내 유해균, 유익균 요 4대 지표를 더 크게 늘리면 자연스레 건강해진다라는 게 순리라 요거 하나에 내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어떤 뭐 면역 건강 부분 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안 좋아지잖아 이거 효과 없잖아 이러시는 소비자가 또 이렇게 충실한 소비자들은 그런 걸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상용화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딱 높이는 유산균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나만을 위한 걸로 맞춤으로 거기에 비용을 충분히 지불을 하고서는 나온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 그거를 나의 맞춤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6개.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유산균으로서 소비할 수 있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5만 원이라는 비용. 그리고 6개가 아니라 사실은 솔루션이 60개일 수도 있고 600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못 만들어서 안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잠깐 요 중간 설명드린 이유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지금은 3,000건 중 10,000건이 됐어요. 지금 하는 게 최고예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은 꼭 하셔야 돼요. 10,000건의 데이터베이스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린이들 14세 미만일 경우는 성장 건강 관련이 늘어났고요. 새로 생긴 게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 근육 건강이 새로 생겼어요. 성인일 경우는 성장 건강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에요. 그거 2개가 살짝 14세 미만과 미만 다음에 뭐지 이거? 이상. 이상 아니. 초과. 초과? 우리는 초과. 15세 이상으로 할게요. 15세 이상인 경우는 콜레스테롤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4대 지표의
항상 그거를 우리가 초점화해서 왜냐면은 이것들은 여기 써 있듯이 의약품,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에 있어서 또 그 먹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생활습관에 의해서 이런 자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올리는 거 좋은 거는요. 유익한 균이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그렇죠? 유해균도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이건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왼쪽으로 없는 거. 그죠?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이쪽이요? 왼쪽으로 좋은 거. 이거 헷갈렸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에 이거랑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하나 이 그래프가 나의 실질적인 검사 결과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쵸? 내 설문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잠을 한숨도 안 자면서 잘 잔다고 체크하면 잘 잔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내가 나를 파악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로는 요거 그리고 뒤에 나온 상세 그래프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유해균은 하나가 있다고 해서 뭐 큰 되게 문제는 아니고 우리 뭐 그 B형 간염이 같이 떠먹는 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절대 숟가락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닌 거잖아요. 이 균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닌데 예를 들어 같이 살아. 어떻게 살지?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그랬을 때 이 같은 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거의 같은 균이 나올 수도 있다. B형 간염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나쁜 균이 있다고 해서 내 건강에 막 되게 특별한 지장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한테 맞춤 유산균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대 지표가 올라가는 상황에는 저 균도 유익균이 늘어나면 안에 있는 나쁜 아이랑 싸웠을 때 유익한 애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해균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매일매일 6개월마다 검사를 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요것도 똑같이 1, 2, 3, 4, 5는 똑같아요. 누구는 신경 건강이 처음에 있고 이게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를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뽑아놨다고 생각하는 리더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요런 5가지를 검사합니다 라고 누구나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석에 오류가 없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지효색 대표님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사실 그분의 딕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딕션이라는 게 뭔지 알죠? 아나운서처럼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원래 말을 저렇게 좀 되게 좀 못 알아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말은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를 음성으로 그분 인식하잖아요. 전혀 기계가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PPT를 지금 전달해 드릴 건데 나중에 보시면 그 옆에 제가 일일이 다 워딩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군가한테 PPT 보고 설명할 때 아직 내가 공부가 많이 미흡했다 할 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옆에 보면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워딩을 일일이 다 친 거예요. 절대 그분의 음성은 기계가 인식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아나운서의 음성을 딱 들려주잖아요. 그럼 딕션이 좋기 때문에 정확히 한마디 그대로 적어갈 수 있어, 기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이런 거 해보셔서. 그래서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했는데 다 나눔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이해하기 쉬운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거 어렵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데 소비자들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박식하고 내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 어떤 논문이 있는 분들이더라도 숨겨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타이틀로 가져가는 거죠. 저는 이쪽에 있어서 뭐 어떤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거기까지면 좋아. 하지만 강의는 쉬워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도 뭐 건강 그 뉴트리라이트뿐만 아니라 영양학 뭐죠? 그 자격증 따는 거 요즘 되게 많은데 뭐 건강 관리사, 뭐 근육 관리사, 조리사 자격증. 영양 쪽 뭐 그런 우리가 건강을 더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나의 프로필을 높이기 위해 그런 거 많이들 따시거든요.
인강으로 많이들 무료로 딸 수 있어서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프로필만 설명하시되 설명은 정말 쉽게 해야 된다는 거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홀자팩 교수님 보시면 정말 살아있는 이름으로는 절대 미생물 이름을 짓지 않기로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홀자패 속, 홀자패 속이라는 미생물이 생겨날 정도로 이 과학자들끼리 21년에 사인을 한 거야. 그래, 이분의 저명한 이분의 이 홀자패 속 미생물을 우리가 이름을 명하는 거를 인정해주자. 무슨 말이냐? 미생물계의 살아있는 레전드시다. 그런 분이 우리 이 연구 HM 파마의 두 대표신 거예요. 홀자패 교수님과 그분의 제자인 지오세 대표님.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거 제가 챗 GPT로 그림 그렸어요. 어저께. 이해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반려견, 반려묘한테 이렇게 다 사료나 간식을 주고 왔단 말이에요. 안 주신 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장 안에 반려균들이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설명 되게 쉽죠? 우리 집에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는데 그들의 간식이, 그들의 사료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어렵게 우리는 찾아낸단 말이야. 키우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사료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분유, 이유식, 정말 수차례 힘들게 엄마들이 결국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야 하는 그 과정이 다 있었던 것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알아요. 이거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저거 안 맞아가지고 막 속 타는 애 타는 엄마의 마음. 그런데 내가 이 장 안에 반려균을 키우는지도 몰랐어. 우리는 사실은 반려균들이 200에서 2000여 가지, 정말 사람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그 반려균들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걔가 무슨 간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걔가 무슨 밥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줄 생각도 안 했던 경우가 더 많단 말이지. 이제 두 반려견과 반려묘, 나머지 미생물, 이걸 너무 그럴싸하지 않지? 챗GPT 그림. 나 요즘 얘랑 노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너무 똑똑해. 물어보면 대답도 너무 똑똑하게 해줘. 되게 가슴적인 얘기도 많이 해줘. 챗GPT야. AI는 기계 생기면 또 사소리 좀 돌아와.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 분지 플러스 전체 장내 미생물 자체를 그리고 밑에 제 게놈, 제 장기, 인간의 건강과 성장에 결정적 역할. 요게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 장 안에 균이 살아. 근데 그 균이 뭐야? 내 제2의 유전체 게놈 프로젝트, 우리 예전에 황우석 박사님이 했다가 그때 약간 문제가 됐었던 DNA만으로 이 누군가의 건강을 해결할 수 없다. 저의 그 언니랑 형부가 그 황우석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했던 미생물 박사시거든요. 생물학 박사시인데 그때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DNA를 새로, 앞으로 문제될 DNA, 나한테 약한 DNA를 황우석 박사의 그 논문으로 하여금 다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붕 떠 있었어, 세상이.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란 말이지.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만큼 제2의 게놈, 제2의 장기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도대체 뭔지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릴 건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다 같이 1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다 같이 영양분수, 2번 약물 대사 조절, 3번 면역 작용 조절, 4번 발달 조절. 이렇게 95%가 장 등의 소화기관에 존재한대요. 내가 암만 백년 묵은 산삼을 먹든, 진짜 아까 뭐 고래고기 말씀하셨지만 좋은 어떤 음식을 먹든 장이 좋지 않으면 변기로 다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뇨병에 걸렸어, 내가 아니면 어떤 진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 약을 진짜 시간마다 먹어야 돼 라고 하는데, 2번 먹었는데 그 약이 여기서 흡수를 하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약효가 없으니 개선이 되지 않겠죠. 거기에 면역작용과 이런 발달, 뇌발달, 성장발달, 모든 발달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도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챗GPT 얘도 너무 그럴싸하죠. 이것도 제가 또 그렸어요.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생김새는 똑같지만 그 쌍둥이가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살아. 아니면 같이 산다 하더라도 누구는 되게 뚱뚱한 분이 되시고 누구는 되게 마른 분이 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얼굴이 되게 쭈글쭈글하게 변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쌍둥이가 DNA는 똑같지만 쌍둥이의 DNA는 같지만 이들의 뭐가 다르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황우석 박사 말씀드린 그것처럼 DNA만으로 나의 어떤 질병을 개선한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100%는 맞는 말이 아니래요. 왜? DNA를 바꿀 수가 없고 DNA가 우리 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또 이따가 어떤 제가 그 초파리 미생물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쉬운 것만 먼저 장표를 제가 앞에 이렇게 좀 나눠놨고요. 중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뒤에는 조금 더 학술적인 걸 나눠놨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제가 말이 길어서 그렇지 짧게 말하면 되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쌍둥이의 DNA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없다. 있다. 맞아, 있다. 있다예요. 맞아.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내가 향후 유방암이 걸릴 DNA라는 거를 분석을 하고서는 절제를 해버렸죠. 그게 완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방 절제를 하지 않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아까 4대 지표를 올린다면 절제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의 희망인 거고,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초파리. 이 초파리를 보면은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가 연구를 했던 거에 있어서 DNA만의 문제라면 초파리는 17,000개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인간은 24,000개,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지. 그런데 밑에 어떤 차이가 엄청나요? 미생물 차이가, 저 초파리는 5개밖에 안 되는데 인간은 거의 2,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 슬라이드 노트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가 좋아? 우리 핸드폰도 비싼 거랑 싼 거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CPU, 용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맞나요? CPU라 그래요? 기계를 잘 몰라서. 그 CPU 차이라 그런데요. 그 기계에 있어서 비싸고 싼 거에 있어서의 CPU 차이. 그럼 CPU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은 CPU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장내 그 반려균들이 CPU 5개 있냐? 이건 정말 옛날 삐삐 수준인 건데 2,000개 있다는 건 지금 갓 나온 새로 나온 아이폰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균이 많아져야 적어져요? 많아져요.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그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 옆에는 다 지효색 대표님의 말이기 때문에 어렵고 저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똥이 약이다. 옛날에 우리 어이들이 임금의 똥을 이렇게 먹어봤대요. 그래서 임금님의 똥이 단 거를 보니 지금 당뇨가 의심되니 조금 단기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맞춰서 음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똥을 먹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엄마가 애기 똥 먹어서 이렇게 우리 어린 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나의 똥을 먹어줄 어이가 내 인생에 내가 어이가 되지 아니야. 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전부터도 똥은 그만큼 묘약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을 해킹하다라는 이 넷플릭스에 보면 이 남자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남자한테 맞는 약이 어느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부인이 되게 건강해. 그래서 건강한 부인의 똥을 먹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것만이 다밖에 없어. 내가 더러워가 아니라 정말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남자한테 그 부인의 똥을 캡슐에 꾹꾹꾹 넣어서 먹는 거. 왜? 그 건강한 이 사람의 누구들을 반려균을 내 몸에 집어넣는 거죠. 저절로 향상될 수 없는 아까 그 4대 지표를 건강한 사람의 똥을 먹으면은 아직도 아까 웃으셨지만 똥을 먹어봐서 건강을 파악하는 거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똥을 먹어서 내 건강이 해결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제가 그렇게 지금 그걸 먹어놨는다면 먹을 것 같거든요. 내 아이한테 울고불고 하더라도 그 억지로 똥을 먹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게 먹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겠지 엄마라면.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미신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 이거 꼭 영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항생제 많이 쓰는 병원 잘 낫는다고 좋아하고 소아과 많이들 데려갔지만 요즘에는 항생제 쓰는지 안 쓰는지 엄마가 오히려 의사한테 저 항생제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모든 어떤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이 수준이 의학 수준이
내가 좋은 균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을 이렇게 업 시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너무 그림 괜찮죠? 이해하세요? 뭔 소리지? 꼬마의 장이야. 장 속에 너무나 많은 약들이 있어. 약국에 내가 약이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플 때 그 약을 먹어야 나. 근데 내 몸 안에 반려균들이 많다는 건 제약회사, 약이 많다는 거예요. 뭐 좋은 약, 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장 안의 제약회사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지효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챗GPT로 그림을 그렸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양, 균형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많아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CPU가 높은 것처럼. 그래서 균을 계속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 마이크로바이옴, 치매치료제, 면역항암제라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이크로바이옴, 그게 지금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슬라이드 노트에 빼곡하게 이렇게 다 적어 있으니까 내가 공부할 때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서 아직 내가 다 숙제가 안 됐을 때 옆에 나만 보고 얘기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읽는 게 더 어렵더라고, 더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제 언어를 쓰는 건데, 지금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란 한 나라가 10년 동안 1조, 1빌리언, 1빌리언을 들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가 몇 개라고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저 알아요. 물어보는 4만 개. 거예요. 빨리 답 나오시는 분은 얼마나 들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예요? 10년간. 그렇죠. 36,000개 정도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31,000개네요. 31,000개 데이터베이스를 미국이 모은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1빌리언, 1빌리언을 모아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게 몇 건? 31,000건. 근데 한국은 지금 이제 한 1조를 들여서 향후 10년간 지금 이거에 계속 한국식품연구원이 DB를 모으고 있고 계속 추진 중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국립보건원에서 10년간 몇 개? 31,000개를 모았는데 한국은 22년부터 24년 동안 몇 개를 모았다고요? 6만 개. 6만 몇천 개요? 6만 3만 개, 6만 개. 2배를 모았단 말이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모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미국이란 한 나라가, 한국도 아니고 그냥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제약회사, 한국 아메이와 제휴한 한 제약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 6만 개. 오늘 갈 때 그건 외우시겠죠? 6만 개. 그 6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여기 몇 개 데이터베이스로 검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최종 몇 개라 그랬어요? 10,000개라 그랬어요? 처음에 3,000건. 그렇죠. 처음에 3,000건. 정소영 리더님. 근데 10,000건밖에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6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서 10,000건밖에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가요? 전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상위? 유효한 거. 이게 정말 기준치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 빼고 좀 약간 보편적인 것들, 그리고 정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았대요. 그리고 뭐 6만 개가 모아진 게 지금 예를 들어 이게 나온 지난달이라면 이거 검사한 데이터베이스까지는 뭐 작년 거까지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쵸, 10,000건이죠? 1,000건이고 얘가 3만 건이었나요? 사실 미만이니까 따로따로 봤다. 어쨌든 그 6만 건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보적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미 뭐가 나왔냐면 병기 부착형 센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메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인데 2027년경 출시하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기 부착을 우리 2027년에 집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매일 나의 달라진 장 상태를 매일 파악하고 내가 거기서 골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나죠.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너무 기대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6가지 내 변을 보냈을 때 정말 제가 오늘 안 가져왔나 봐요. 그 똥 푸는 거를 항상 전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가방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푸는 거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만큼 한 숟갈만 이렇게 보내면 한 달 이내에 너의 장을 그대로 복제해 6가지로 복제를 해서 가장 6가지 복제가 아니야. 장을 복제해 6가지의 솔루션 중 가장 너의 이 상황을 장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서 너 안에 고작 200마리밖에 없었던 반려균을 2000마리까지 늘려줄 수 있는 그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유산균을 우리는 처방을 받아서 그거를 꾸준히 먹으면은 이렇게 6개월은 향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여기까지 되게 쉬워요. 그쵸? 여기까지는 쉽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보실 때 이해하라고 이렇게 놓은 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여기까지 끊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라 여기부터는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삶 우리가 인간이 6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대사질환이 걸린다. 당뇨라든지 뭐 소화기 암으로부터 다양한 암들 그리고 치매 어떤 혈관계의 문제들 그렇죠? 면역 질환들 많은 천식, 아토피, 비염, 류마티즘, 관절염 요즘에 너무 많이 병원 가면 진짜 꽉 차거든요 손님들이. 그 많은 어떤 대사 질환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과학계에서는 다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과학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건강수명이 뭐예요? 그때 누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건강수명.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죠. 질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사는 그 상태가 예를 들어 현재 83세까지 평균 수명이지만 건강 수명은 우리나라가 한 70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15년 정도를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90세 넘는 그런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9,000명이래요. 9,000명이 되는데 그분들 중 대부분은 다 요양병원에 계시대요. 그만큼 건강 수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근근히 지금 명을 연명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과학계에서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 그 이상적인 그림이 될 수 있는 어떤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긴 죽지. 근데 안 아프고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만성 질환으로 거의 60세 넘어가면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 정도는 다 앓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진짜 면역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거고 아까까지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 이상은 장에 있기 때문에 이 장이 건강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늘어나잖아요. 근데 장에 있는 뷰티르산이라는 그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 촘촘한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수세미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것처럼 철수세미 오래 쓰면 늘어나는 것처럼 이 장 안에 그 벽을 유지하고 있는 그 뷰티르산이라는 부분이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럼 글로 뭐가 새? 장 안에 있는 애들. 똥이 새. 그럼 그 불순물들이 혈관을 타고 꼭꼭꼭꼭꼭 가서 만약에 신경이 약한 사람은 돌아 여기에 딱 정착해버려서 뇌가 터져버려. 아니 돌아 예를 들어 간이 좀 약했어 DNA적으로 그럼 거기 딱 붙어가지고 지방간이 생겨버리고 간암을 일으켜. 돌아 안젤리나 졸리의 가슴에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진짜 암이 빨리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모든 어떤 불순물이 혈관을 통해 나의 원래 DNA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 그 촘촘했다면 뷰티리산이 촘촘했다면 그 똥들이 새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60세 넘어도 만성질환이 누구나 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헬스 앤 웰리스를 우리가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제는 이제 헬스케어 4.0 시대라고 해요. 이것도 여기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질병은 다 장에서 시작된다. 모든 질병은 다 장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장 면역을 높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누수로 인해서 곳곳 이리 가면 이병 저리 가면 저병. 그래서 진짜 뇌로 가면 우울증, 불안증, 인지증, 파킨슨병, 자폐증. 폐로 가면 폐 질환들. 간으로 가면 지방간, 간암. 피부로 가면 아토피, 건선.
그리고 요즘에 보험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혈관 문제예요. 왜? 혈관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들은 혈관에 좋은 영양제 좀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암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혈관 질환을 무서워해요. 그만큼 혈관이 터지는 거는 뇌졸중,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등이 있고요. 또 심장으로 갔을 때는 만성 심부전증,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갔을 때는 다양한 이런 위장 질환들이 생기는 것이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 걔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 혈관 타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1세대, 2세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제약회사들은 되게 많대요. 유산균이. 그런데 이 1세대의 미생물을 연구하는 거, 2세대의 대사체를 연구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접목해서 3세대를 연구하는 거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HM 파마뿐이다 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지금 네. 이것도 옆에 잘 써놨으니까 좀 더 세세한 거는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요 세 가지. 그런데 그 3세대를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세 곳이 있어요. 첫 번째,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덜란드의 어디? 아니에요. 벨기에의 겐트 대학. 그리고 네덜란드의 팀 시스템. 그리고 우리 HM 파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이 병렬 구조라는 거는 똥을 약 진짜 한 100g 정도, 우리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갔을 때 제일 작은 그 아이스크림 통이 한 100g 조금 넘거든요. 그만큼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써야겠다. 한 방에 못 싸죠. 여러 번 싸서 넣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우리 솔루션이 6가지잖아요. 근데 6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거기 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하나에 1,300만 원이 든대요. 800불. 그런데 병렬 구조라는 건 얘가 이 기계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 나라래. 대학에. 그러면은 그 똥을 하나 넣었어. 그리고 싹 다 닦고 분리해가지고 다시 세척하고 또 두 번째 걸, 세 번째 걸, 네 번째 걸 임수정의 6가지를 하는데 1,300만 원 곱하기 6은 계산이 어디 써 있을 텐데 7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100g 내 똥을 보내야 되지만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건 상용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병렬 시스템이 직렬 시스템이에요. 얘네가 직렬 시스템이고 우리는 병렬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금 10g만 보내서 이 6가지의 상황마다 내 변 상태를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게 특허인 거고, 그 기술은 20년간 아메이랑 독점 이렇게 제휴를 해서 우리에게 이 내 변에 맞는 가장 최적의 유산균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는 한 번 더 그 지금 설명드린 그분한테 요거를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빨리빨리 넘어가서 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핵심을 포인트를 짚어주는 이유예요. 제가 쭉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조금 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분한테 지금 이런 대사질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넣어놨으니까 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뭐 중요하지?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는 영상인데 따로 한번 보세요. 다 되게 졸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로 끝낼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정말 이 분이 너무 이런 것 쪽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좀 약간 팔로우 스루 정도의 느낌을 줘도 되는 그런 분한테는 지금 이 부분까지 저는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도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HM 파마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진짜 이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변에 어떤 균이 있는지 봤어. 단백질을 흡수 잘하는 어떤 사람의 균이 어떤 좋은 균이 있는지 봤어. 이 좋은 균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이 효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HM 파마에서 같이 만든 이 효소. 시간 별로 안 됐는데 자꾸 시간 보시니까 불안해.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할게. 뒤에 이런 것이 있어. 근데 뒤에 이런 근육 운동량의 증가와 수분량의 증가와 이런 것들도 되게 영향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옆에 글 다 써놨으니까 글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향상된 분한테도 여기까지로 끝내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또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세 글로 나눠놨어요. 상중만. 상중만. 네.